한 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만 5만여 명. 이런저런 이유로 갈 곳 없고 배고픈 수많은 아이들은 오늘도 위험 속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요. 불우한 방임되고 방치되는 그런 아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어디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나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 나왔을 때는 정글이 되어져서 약육강식에 노출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또 다른 착취와 학대가 또 거리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최승주 권사는 안타까운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카페, 소년 희망공장을 열었는데요. 불우한 청소년들 혹은 비행을 저질러서 갔다 왔던 청소년들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검정고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학교 밖 아이들에게 진짜 어른이 되어주고 싶은 최승주 권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사장님답게 커피를 만드는 손길이 능숙한 최승주 권사. 여느 카페와 달라 보일 것이 없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손님들이 이제 만약에 오잖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샷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27초 맞추잖아. 초수가 길어지거나 너무 짧으면 글라인더를 너가 이용할 줄 알아. 근데 진짜로 그거 하고 싶어? 네, 저는 일단 아직 배워보지 않았어서 재밌는지 재미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여서요. 그냥 그러면 네, 그 한 달 동안만 네. 내가 말을 할게. 네. 무료로 다니게 해주세요. 그럴게. 네, 그려주시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단 한 달 동안만 해봐. 네, 적성에 맞는지. 네. 그러니까 쉬운 건 없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보다 직원들의 진로 상담이 먼저인 최승주 권사. 사장님과 직원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돈독해 보이는데요. 어느 기간 되니까 저 친구도 1년이 넘었고요. 3년 이상 된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다 이제는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 자신 내면에 있는 아픔들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나누고. 최승주 권사가 직원들을 뽑는 기준도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발굴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 기관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요. 대부분 추천받은 게 조금 이제 불우한 청소년들 혹은 비행을 저질러서 갔다 왔던 청소년들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소년 희망공장은 4년 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소년 희망공장은 범죄에 노출됐던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카페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굶는 아이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지나쳐 갔어요. 처음 초창기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길게 6개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꾸 이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이제 나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정리가 되다가 지역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3년, 1년 이상 다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하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최승주 권사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커피 만드는 일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면접 보러 왔을 때 되게 심하게 긴장을 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가 여기서 네, 일을 하면서 네. 가장 크게 얻은 게 뭐야? 첫째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 하고 잠깐이긴 하지만 손님을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커피 이런 음료 제조 기술을 배웠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여기서 가져온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일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보는 거였어서요. 이게 돈이 벌기만 해서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료를 이제 만들어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직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업종이구나 하는 거를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직 오랜 동안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 소원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려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 원장님이 진정한 멘토가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찾기 힘들었던 다리를 놓아주는 일, 최승주 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소년희망공장에 이어서 저희가 조그맣게 소년희망센터를 만들었는데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주로 이제 인천가정법원이나 원물구 경찰서에서 위탁받은 아이들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매주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도 해요. 왔어요. 사실 최승주 권사가 소년희망공장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데에는 숨은 공신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늘 아이들의 진로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의지가 너무나 부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철민이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지. 저희 남편 조우진 집사는요, 시인이고 크라우드 펀딩 모금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소년희망센터나 소년희망공장에서는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자칭 타칭 소년희망 배달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하는 거, 물건 배달하는 거, 또 미혼모들 대신 만나주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가서 이렇게 돌보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많이 해주세요. 되게다 보면 사람들은 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그 아이들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해야 된다고 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돌을 던질 때 던지더라도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좀 들어보고 돌을 던지시라 라고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가 아픔도 겪었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는 뜻이 있다. 우리보다 더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고,
남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로 희망공장을 알리고 후원을 받는데요. 희망공장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숙제입니다. 영리단체는 재정 문제가 늘 부족하죠. 근데 대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저희들에게 있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후원자들한테 진실한 얘기를 전해서 그분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어떤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의 어떤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최 권사는 상담이 한창입니다. 1학기 거의 학교 안 갔잖아. 그러면 유급되거나 뭐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요새 퇴학은 없으니까. 아니 퇴학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퇴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학교로 가라 하는 게 퇴학이잖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퇴학은 없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된 학생인데요. 뭐 품행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들이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8살 때까지 계모 손에서 맞고 자랐대요. 스스로가 협조를 안 하니까 이 심리 상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매장 직원들은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자르면 안 되냐 막 그러는데 자를 수는 없다. 페널티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담임 선생님하고 금방 통하면서 한 번만 더 봐주라. 이 아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비슷한 아이들이 꽤 많은가 봐요.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현실에 최 권사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센터 1층에는 거리의 아이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 식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개구리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이정아 사모와의 만남은 최 권사가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청개구리 좀 이슈 중에 그 청소년들의 자립, 그 독립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건가라고 이제 하는 고민들을 좀 했던 자리가 있었고요. 그 청개구리가 밖에서 활동할 때도 오셔서 청개구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도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부천에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만남이 계기가 돼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안쓰러울 때도 있고 왜냐하면 혼자 너무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셔서 왜냐하면 또 그게 눈에 보이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으면 또 그런데 뭐 거리 아이들 자립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다 품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또 너무 선하셔서 굉장히 일을 자발적으로 하세요. 두 사람은 힘들 때마다 함께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어 참 든든합니다. 처음에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혼자만 우리들끼리 잘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청소년을 세우는 일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런 아주 어려운 친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 아이들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러면서 청소년 문제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남편이 먼저 그래서 여기 그 이정아 사모님도 만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몫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기 시작했고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내일 7시에 출근해야 돼. 이제야 비로소 퇴근길에 오릅니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처음에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속도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중심되는 기도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는 일상이지만 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부부. 하나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돌아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취미가 잘할 수 있는 게 살림입니다. 가사와 살림, 음식을 제가 근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채권사는 주로 일을 바깥일, 주로 사역을 잘하고 저는 집안 살림을 잘합니다. 살림왕 애처가 남편과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한 결혼에 실패를 하고 다시 가정을 이룬 재혼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자원봉사자였었어요. 남편은 기자로, 저는 이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보고 남편이 열심히 쫓아다녀갔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뤄주신 소중한 가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부부는 늘 기도합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낯선 공간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여기는 소년희망공장 3호점이고 미혼모들의 자립 매장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샌드위치, 샐러드, 뭐 이렇게 컵밥 종류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제 기본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딱히 처음에는 그냥 위기 청소년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조 집사가 글을 쓰면서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글을 쓰니까 막 분유라든가 그런 그 아동 물품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주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 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자꾸 눈에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받는 게 자립,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죠. 하루 종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최승주 권사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꿈꾸며 힘을 얻습니다. 그 자그마한 그 분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엄마들이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창업해 나가는 게 사실은 꿈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목표이고 꿈이거든요. 더 신앙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저희들 좋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도 또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단체가 두 개니까 하나는 이제 후원금으로만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한 부분은 이제 그 수익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부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을 하는데 늘 안정적으로 해서 직원 한 명쯤은 더 쓸 수 있을 만한 후원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으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호점은 잘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 안에서 드는 수익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미혼모 자립 매장이 일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3호점인 미혼모 자립 매장이 잘 자립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금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불러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까지 주님의 손잡고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청소년들과 미혼모들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3호점 주님이 만들라고 인도하신 거 압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저 조금 불안해하는 거 아시지요? 근데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그대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거리의 청소년들과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최승주 권사. 그의 어깨가 무겁지 않게 소년 희망공장에 필요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년 희망공장을 통해 예비하신 계획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